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잠잠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상상인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BNK 금융지주를 둘러싼 이 역설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 BNK 금융지주인데요. 지금 상황을 딱 보면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익은 18% 넘게 늘었다는데 왜 주가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힘을 못 쓸까요? 정말 좋은 실적을 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둘 사이에 뭔가 큰 간극이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역설의 한쪽 면, 그러니까 BNK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 인상적인 실적부터 한번 보시죠. 이 숫자를 보시면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실 겁니다. 리포트를 보면요. BNK의 순이익이 1971억 원. 이게 전년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8.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와, 이 정도면 웬만한 성장주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주가는 왜 이 엄청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 사실 BNK라는 회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큰 변수, 바로 채권 시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딱 집어서 말해요. 범인은 바로 시장금리 상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예전에 발행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채권들의 매력은 뚝 떨어지겠죠.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NK가 가지고 있던 채권들의 가치가 장부상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전체 성적표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채권 문제는 사실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일종의 노이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BNK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본업인 은행 사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겁니다. 보세요. 사업을 이끌고 가는 핵심 동력, 바로 기업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은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기업 대출을 확 늘려서 분기 전체 대출 성장률이 1.8%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 본업이 정말 탄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은행의 수익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지표가 있죠. 바로 순이자 마진, 영어로는 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은 리포트에서 이 BNK의 순이자 마진, 즉 NIM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출 장사를 해서 남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건 뭐 회사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업에서 돈도 잘 벌고 체력도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럼 회사는 이 번 돈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리포트는 투자자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할 진짜 보상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엄청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보이시나요? 46%.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올해 총 주주 환원율입니다. 와, 46%면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려준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배당. 주주들 통장에 현금을 그냥 바로 쏴주는 거죠. 둘째는 자사주 매입.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올해만 특별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건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는 투자자들한테는 우리 믿고 함께 가시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단기적으로는 채권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본업은 아주 튼튼하고 주주들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주려고 해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애널리스트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상상인증권 리포트의 최종 의견, 바로 사라, 매수입니다. 그리고 그냥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가격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주당 2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랑 비교하면요, 무려 3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단기적인 문제들보다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당장 눈앞의 채권 평가 손실이라는 단기적인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처럼 그 이면에 숨겨진 튼튼한 펀더멘털과 엄청난 주주환원이라는 장기적인 가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스토리가 결국 시장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시나요?